일단 처음에 우리가 지금 이종섭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문제 네. 이런 문제에서 제일 처음 목소리를 냈지 그렇죠. 않습니까? 현안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국민의 대변자는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죠. 민심을 반영해야 된다. 예, 예. 그리고 당 내에서 그런 의견들이 국민의 의견들을 전달하고 네. 국민의 의견들이 서로 모아져서 토론하면서 당 논의라고 하는 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목소리로 나오는 거죠. 이 이종섭 주 호주 대사 건 관련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히 좀 여쭤볼 예정이긴 한데, 네. 자진기국에서 수사 받으라라고 네. 얘기를 하셨던 아주 핵심 이유가 좀 지역구를 돌다 보면 실제로 유권자들한테서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들이 이렇게 체감이 되셨기 그렇게 때문인가요? 뭐 체감되기보다는 네. 이게 이제 언론에서 계속 떠들면 불리하게 작용을 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거 임명하고 나갈 네. 때 네. 무슨 민주당처럼 주장하듯이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에 무슨 법사를 도피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절차나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네. 이런 걸 미리 예상하고 한 것이 아닌데 네. 왜냐하면 공수처가 잘못한 게 많잖아요. 네. 네. 실제로 빨리빨리 수사를 하든지 뭐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개입 언제든지 온다고 했으니까 그걸 외교 관계도 있는데 그걸 자리를 비우고 온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선거에 빌미가 돼서는 안 되고 다행히 거기는 호주는 부대사가 영사가 부대사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이고 그러니까 자리를 좀 비우고라도 올 수 있으니 우리는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호주와 관계도 있고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지만 네. 대통령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걸 문제 삼는 게 이상한 거지. 이런 게 이제 법률가들의 태도거든요. 예, 정치인들은 그게 아니죠. 당장에 민심에 요동치고 요구가 있으면 그거에 즉각적으로 국민들의 요구에 일단 부응을 해줘야 하잖아요. 정무적 판단을 좀 해야 된다. 반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건 당의 입장이니까 당이 언제든지 정부의 느린 행보나 이런 것은 견인할 수가 있는 거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이제 좀 해볼게요. 예. 지금 국민의힘이 좀 시끌시끌해요. 여러 가지로. 예. 근데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꼽아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종섭 주 호주대 사건 그리고 뭐 황상무 수석 거취건 그다음 비례 명단 문제 요 정도인데 일단 황 수석은 아침에 자진 사퇴로 일단락이 됐어요. 이 자진 사퇴를 한 판단 시기가 좀 적절하다고 보세요? 아니 저는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번 주 안으로 다 정리된다고 봐요. 왜 그렇게 보셨어요? 아니, 국민이 요구하는 건데 그걸 할 수가 있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이번 선거가 잘 돼야 이 정부도 잘 되는 거고 다음에 개혁을 할 수 있고 이 나라가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진짜 이번 선거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인식을 달리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서로 약간의 처한 조건에서 대응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각자 입장에 따라서 그리고 그런 국민의 요구를 뭐 반대로 간다? 이건 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다. 좀 반응이 느린 사람도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다 정리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꼬투리 잡아서 싸우는 이런 빌미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설득할 수 있습니다.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데 좀 더 국민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다. 예, 그렇죠. 그 민주당에서는 이 자진 사퇴가 아니라 해임했어야 된다 이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정치 공세라고 보세요? 그렇죠. 표적이 사라지면 그 다음 말도 없어질 겁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절차,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보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게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 논쟁거리가 되니 이걸 좀 부식시키는 차원에서 일단은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대통령실은 뭐 반응을 좀 보면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대통령실에서는 공수처에서 소환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오냐. 그리고 그 중요한 자리를 어떻게 비워두고 오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것도 중국에는 뭐 이번 주 안에 해결이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요? 본인의 생각도 억울한 것도 있지만 본인도 개인 당사자들도 다 억울한 게 있지만 이게 나라를 생각하면서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 황상무 씨도 마찬가지고 뭐 말로는 억울한 것도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국면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 예.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주구주대사. 개인의 판단으로 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기 행동에 대해서. 그 이종섭 대사가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네. 아그레망이 된 네. 상대 국가를 생각해 줘야죠. 그렇죠. 아니 그걸 왜 여쭤봤냐면 그 국민의힘 경기지역 선대위원장이신 김학용 의원이 이 대사 자진 사퇴하고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건 이제 본인의 강경한 이야기인데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그걸 이런 다른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한 사람의 모든 걸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호주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실수하면 또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교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감안해서 본인이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 안으로 모든 사안들이 정리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국민 여론을 즉각 떼보면 다 알거든요. 국민 여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이 지역에서 부딪혀 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런 여론들을 당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전달을 받는 곳이고 그다음에 정부는 정부대로 정부 입장에서 보는 게 또 따로 있을 수 있는 거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생각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조절하는 과정이 올바른 당정 관계고 이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조금씩 입장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그건 사실은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이다. 이견을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원래 민주주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 무조건 단일 대우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건 저기 민주당식이에요. 이재명의 민주당식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재명의 민주당식이다. 그럼 이재명 혼자 판단해 딱 자르고 뭐 다 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의중이 있다. 박용진은 절대 안 돼. 박용진 난 절대 용납 못 해. 그러면 알아서 다 하잖아요. 규칙도 새로 만들고. 그러니까 소통을 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 민주정당은 그렇게 좀 시끄럽기 마련이고 흔히 말하는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게 긍정적으로 승화되는 정당이야지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너무 조용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모습이 많이 연출될 거고 좀 더 우리 국민의힘이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국민의힘 갈등 중에 그 비례공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랑 친윤 핵심인 그 이철규 의원 간의 고성까지 주고받으면서 충돌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뭐 이철규 의원의 주장은 뭐 동지들이 소외됐다. 이 동지에는 호남 인사랑 당직자가 빠졌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한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 비례 공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좀 하세요? 저는 뭐 정확히 자세히는 잘 보지 못했지만 일단 호남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가지신 분이 이철규 의원인 것 같고 좀 다른 측면에서 보는 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인 것 같은데 이 호남 인사들이 다음에 아니면 이번 정부 내내 계속 호남의 여론들을 반영해 줄 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배치가 안 된 것이 좀 아쉽다.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내막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그 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일단은 당선권 20번 안에 든 사람이 없다라는 건데 뭐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이랑 8번 이뉴한 전 혁신위원장이 호남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호남은 호남 출신, 호남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호남에 가서 활동할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호남의 여론이 호남의 민심, 당이란 건 그런 거라고 있잖아요. 저기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는 과정은 즉각적으로. 통로인데 그 통로 역할을 대변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것이 부족해지면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근데 이제 뭐 아마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당선이 되면 그런 쪽의 역할을 또 부여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는 제가 또 자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좀 약간 너무 급박하게 움직이는
관계에서 제가 잘 파악은 못하겠지만 네. 하여튼 아쉬운 점이 있고 또 아쉬운 점이 생기면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버텨서 네.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당을 위해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그 3번 최수진 교수라든가 11번 한지아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호남에 연고가 있다 이랬는데 이거는 뭐 지금 여기에는 좀 해당이 되기가 좀 어렵겠네요. 호남 출신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네, 제가 뭐 워낙 전투력이 좋아서 그런지 이게 이후에도 네. 계속 뭐 지방선거도 있고 이럴 때마다 네네. 가서 같이 응원해주고 활동하고 네. 이번 선거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한 지역 거예요. 조직을 좀 다져놓고. 아니 계속 응원을 해줄 사람들이 네. 필요해요. 어. 그래야 왜냐면요 너무 네. 지지율이 낮으면요 네. 이 사람들이 완전히 움츠려 들어가지고 말을 못해요. 네? 그렇죠. 샤이층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뜻이 갖고 있더라도 당당하게 입 정치적 밖으로 내기가 의사 표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누구 한 사람이 버티고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군산에서 그러니까 네.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버티는 게 싸우는 거고 버티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이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이철규 의원 요걸 놓고 이른바 좀 다시 이제 유난 갈등이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포을에 처음에 출마 선언하셨던 김경률 비대위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랑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뭐 이거예요. 이종섭 대사랑 황상무 수석 거취 문제로 둘러싼 그러니까 당정 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결국은 한 위원장의 사촌 논란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간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냥 시스템적으로 서로 했는데 네. 엇박이 좀 났다. 이 정도로 보시는 건지.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언론이 그런 네. 갈등이 있었으면 하는 것 같고 조장한다? 네, 그런 사건이 없으면 기사거리가 안 네, 되니까 그렇게 자꾸 갈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내막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니까 그러겠지만 세상에는 서로 다 의견들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조율해낼 수 있는 능력이 정치인의 능력이고 네. 오늘 여기 주제가 정치인이잖아요. 그런 갈등의 현장에 무섭게 생각하지 않고 다 뛰어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총선이 20일 좀 가까이 남았는데 20일 정도 남았다고 보면 지금 수도권 위기론이 계속 부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변수들이 계속 얘기가 되면 특히나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선전해야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변수는 아니지 않아요? 그러긴 한데요. 네. 선거는 막판 5일입니다. 선거 막판 5일. 예. 이게 며칠 전만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의 공천이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지지율이 폭락한다고 다들 막 걱정했죠. 네. 지금은 또 여기 국민의힘에서 무슨 사건 사고가 나니까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또 그러는데 이게 엎치락뒤치락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전열이 다 정비가 되면 본래의 지지 기반 하에서 끊임없는 전투와 이 막판에 어느 쪽으로 민심을 쏠리게 하는지 그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직 22여일은 많이 남은 거다. 그렇죠. 충분히 없고 충분히 국민의힘이 그렇죠. 치고 나갈 수 있는 기간이다. 예.